저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담당 분야는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관절 내시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맺은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최소한 3번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할 때도 있고 한 5번 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3가지 운동,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팅하고 벤치프레스 3가지 몇이냐고 보통들 경력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많이는 못하고요. 다 해서 한 240 정도 칩니다. 전문용어로 칩니다. 예.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배가 안 나왔다는 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뭐 배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하체, 하루는 상체 이런 정도로만 나눠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들 많이 하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한 근육은 최소한 72시간 정도 쉬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 근육을 내일 또 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쿼팅, 복근 운동, 턱걸이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은 똑같이 사용을 해도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 그게 하체에는 꼭 필요합니다. 복근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죠. 평소에도 잘 안 쓰기 때문에 더 빨리 볼륨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턱걸이는 저만의 기준인데요. 턱걸이를 함으로써 내 팔 힘으로 내 체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제 근력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정말 운동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기 싫을 때 하나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부족한 게 하체하고 심폐 기능이거든요.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달리기입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완주할 수 있는 속도로만 뛰면 됩니다. 느리게 뛰어도 됩니다. 걷지만 않으시면 운동 효과는 다 있습니다. 스쿼트를 비롯해서 모든 근육 운동은 자세를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1번,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면은 그분들이 다 교정을 해줍니다. 2번을 보시면 남의 운동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나 헬스클럽에서 남들이 어떤 자세로 운동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따라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거울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눈으로 내 자세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편안하게 쓰십니다. 어깨 넓이를 편안하게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그대로 내려가 주십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는 게 좋은데요. 20번을 하더라도 이 허벅지에 부담이 안 간다. 그러면 더 하셔야 됩니다. 팔을 나란히 하지 않으면 밸런스도 잘 안 잡히지만 이게 자꾸 척추가 앞으로 기울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좀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운동, 트위스트입니다. 결국은 회전시키는 운동은 어떤 식으로든 디스크를 마모시키기 때문에 허리를 비튼다든지 이런 회전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럼 좋은 운동,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등 뒤, 척추 주변에 있는 기립근 운동에만 목숨을 거시는데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기립근 운동도 필요한데 그 척추를 보시면 척추는 우리 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만 하시면 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육이 짝짝이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한 만큼 복근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개는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닫는 순간 사람이 릴렉스가 되거든요. 하는 내내 근육에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리를 듭니다.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댄 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운동이 크런치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등이 전혀 안 아프고 배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뼈를 회전시키게 하는 근육들이 사람의 소매처럼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매 같은 애들이 이 뼈를 움직여서 회전을 시킵니다. 이걸 이제 회전시키는 근육이라고 그래서 이거 회전근개라고 부르고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환자가 제일 많은 환자는 5,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의 회전근개 손상이 있고, 2번째는 진짜 외상으로 발생하는 회전근개 손상이 있습니다. 전체 발생에서 10%도 안 되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서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질환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질환. 어떤 운동이 좋냐?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했죠. 이건 근육이 넉다운 된 겁니다. 평생 동안 안 한 어깨 운동을 이제 와서 60년 지나서 옷감이 좀 다 낡아서 빵꾸가 났는데 이 옷감 가지고 운동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전근개에 좋은 운동은 있지만 60, 70대 회전근개 손상 환자들은 이 근육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냐? 없습니다. 특히 이 전완부에 있는 근육이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근육들 중에 하나, 별로 없어도 되는 놈, 그 놈 하나가 완전히 넉다운 된 겁니다. 걔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걔를 쉬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0견은 예방이 안 됩니다.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예방을 못 합니다. 그러면 50견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됩니다. 조물주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관절은 움직여 놓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어깨를 안 쓰는 쪽으로 치료가 진행된다면 그 환자는 반드시 나중에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팔을 쓰는 쪽으로 치료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의사들은 어떤 부분을 도와주느냐? 팔을 쓰고 관절을 운동하는 것은 환자가 하는 거고요. 그 운동을 할 때 너무 아프니까 통증만 잡아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의 타겟 근육, 목표 근육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이 대흉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대흉근만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 빼고 나머지 부위가 아프다.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하시면 분명히 부상을 당합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평소에 내가 한 40kg 정도 들 수 있다. 그럼 10kg만 들어보세요. 굉장히 벌받듯이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밀면서 이 대흉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걸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선피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에 먼저 피로감을 주는 거죠. 그 목표로 하는 근육을 살짝 자극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가 하는 루틴대로 무게를 올리시면 그 근육에 무게가 걸리는, 웨이트가 걸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관절이라는 거는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동으로 튼튼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면 튼튼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관절이 하는 일은 체중 부하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관절로 가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올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분야는 어깨하고 팔꿈치, 관절 내시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 분야는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카메라가 들어가서 화면을 보고 수술하는 걸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인공관절, 어깨하고 팔꿈치도 다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 골절, 인대 파열, 힘줄 파열 이런 외상도 전부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들 관심이 많으신데 관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여져야 되고요. 근육은 발달시켜야 됩니다. 즐겁게 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